안녕하세요, 슬라임곰입니다. 오늘 준비한 물건은 웨스턴 디지털사의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 SSD입니다. 원래 물건을 구매할 때 다양한 옵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기왕 사는 거 제일 좋은 옵션을 구매하자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 외장 하드는 단순히 저장 매체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최상위 용량인 2TB의 경우 너무나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협을 봐서 적당한 가격대인 1TB를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전공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백업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필드에서의 활용성이 뛰어나 보이는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 SSD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가장 보편화된 샌디스크의 익스트림 포터블 V2 버전이 1TB가 17만원 정도, 삼성전자의 포터블 SSD T7 1TB가 2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웨스턴 디지털에서 출시한 마이 패스포트 SSD의 경우에도 13만원 정도 하는 와중에 이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 SSD의 경우에는 1TB가 무려 4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전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 USB-C 타입으로 바뀌어가는 시장 속에 홀로 충전 포트도 마이크로 USB, 데이터 전송도 USB 3.0 마이크로 B라는 괴랄한 단자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비싼 가격이 되어 판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무원이나 학생분들보다는 외부에서 장시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더 적합한 녀석입니다. 일단 패키징부터 살펴보죠. 박스 전면에는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 SSD라는 이름과 본체 외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제품의 대표적인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1TB의 용량, SD카드 리더기, iOS 안드로이드 지원, 1m 높이까지 충격 완화 가능, 와이파이 연결, 4K 비디오 스트리밍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면에는 깔끔하게 노란색의 WD라고 회사명이 있고요, 제일 아래는 제품명이 있습니다. 후면에도 제품명과 회사명, 그리고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기기의 버튼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버튼 위치, SD카드 슬롯 등등의 위치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구독! 자, 오픈을 하면 이렇게 패키징 자체에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용법이 그림과 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휴대폰 또는 컴퓨터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체는 정사각형의 모양에 전체적으로 고무 커버가 씌워져 있네요. 1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USB 3.0 A2 마이크로 B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와, 세상에. 2013년에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 3에나 들어있던 9세대의 유물이 45만원이나 하는 외장 SSD에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USB-C 타입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걸 생각해봤을 때 이런 구시대의 유물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고 똑똑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어댑터 본체는 110V여서 바로 케이블을 펼쳐서 사용하면 되고요, 다른 콘센트가 필요하면 이 110V 코드를 접혀있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에 머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다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제품 자체에 220V 변환 어댑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정발 제품이고 국내 AS도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도 220V 어댑터는 패키지 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하시면 구입처에서 자체적으로 220 변환 플러그를 따로 동봉해주기는 합니다. 물론 패키징 내에 포장된 어댑터의 퀄리티는 아니고 다이소에서 대충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댑터입니다. 이거 45만원입니다. 구독! 자, 이제 본체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옆면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USB 3.0 마이크로 B 포트, USB 2.0 A 포트, 그리고 기능 버튼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배터리 장량을 표시하는 등이 있고요. 가운데 마이 패스포트라고 쓰인 부분은 와이파이 상태 표시등입니다. 그 아래 와이어리스 프로 부분은 드라이브 상태를 보여주는 표시등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조입니다. 아주 추운 곳이나 모래먼지가 많은 곳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장갑을 낀 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버튼이 큼지막하게 들어있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둘러진 실리콘 케이스 덕분에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영상 초반에 엄청 디스했던 마이크로 B 케이블을 통해 본체를 충전하시면 되는데요. 연결하면 바로 배터리 표시등이 점등되면서 충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크로 B 케이블은 급하게 빌려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도 라이트닝 케이블, USB-C 케이블, 마이크로 USB 2.0, 흔히 말하는 5핀 케이블은 있어도 마이크로 USB 3.0 B 케이블 따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구해서 마이크로 USB 3.0 B 포트의 한쪽에만 연결을 해주시면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급한 대로 충전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면부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SD카드를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 SSD에 SD카드 슬롯에 연결을 하고 기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SD카드 내의 정보를 SSD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존재하는 USB 2.0 포트를 통해서 외장 리더기를 사용해 SD카드가 아닌 CF카드나 마이크로 SD카드 또는 USB 스틱의 정보를 옮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체 자체에 67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기타 기기들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본체에 전원이 켜져 있을 때 0.9A로, 본체가 꺼져 있을 때는 1.5A로 전원이 충전됩니다. 그럼 외관은 보여드렸으니 휴대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본체의 전원을 켜고 휴대폰에 WD 어플을 다운받은 뒤 어플에서 본체의 와이파이를 잡아줍니다. 그 후 어플이 하라는 대로 설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설정이 이렇게 끝나면 SSD 내부의 데이터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본체에 꽂혀있는 SD카드에서 백업한 사진들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인 카메라가 소니 α7 R4 6100만화소짜리 고화소 바디라 사진 한 장의 용량이 60MB 정도 나오는데 크게 느껴지는 딜레이는 없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것도 부드럽게 잘 되고 다운로드도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버퍼링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FHD 녹화본도 버퍼링이 걸리는데 4K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비록 와이파이 연결이 무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점에서는 좋지만 속도나 전송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선 연결을 통한 직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은 USB-A 포트가 없죠. 얼른 가서 C타입 허브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맥북에 USB-C 허브를 연결하고 외장 SSD에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허브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이렇게 직결된 상태로 데이터 전송을 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파일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 연결의 경우 최대 390MB까지 읽고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맥북이랑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유선 연결, 무선 연결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교해 드릴게요. 확실히 무선 연결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엄청나게 느립니다. 동일한 영상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유선 연결 시 20초 만에 끝났던 전송이 무선 연결 때는 15분 가까이 걸립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샌디스크의 12만원짜리 구형 SSD가 550MB의 전송 속도를 가졌고 신형의 경우 1000MB의 속도를, 그 상위 모델인 E81이
2000M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비교적 굉장히 느린 속도이긴 합니다.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 V2 E81의 1TB 모델이 25만원이 채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5만원짜리 외장 SSD가 유선 연결에 채 400MB의 속도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쯤 구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선 기능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이패스포트 와이어리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SD카드 백업 최대 속도가 65MB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외장 SSD와 함께 구매한 소니의 SD카드는 읽기 쓰기 모두 대략 300MB를 지원하는 고속 SD카드인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300MB짜리 SD카드를 사용해도 백업은 65MB 속도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128GB의 SD카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28GB SD카드를 전부 백업하기 위해서는 SD카드 자체 최고 속도인 300MB로 백업을 했을 때 7분 만에 끝날 작업을 65MB 속도로 32분이 걸려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배우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작고 느린 SD카드로 사진을 찍으면서 여행을 다니며 잠들기 전에 하루의 사진을 백업하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충격에 강한 외장 SSD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USB 케이블을 종류별로 들고 다니고 싶지 않고 크고 빠른 SD카드로 사진을 찍으며 여행 다니는 중간중간 결과물을 확인하고 빠르고 확실한 백업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다소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독! 제 채널 역사상 가장 신랄하게 까는 영상이 돼버린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이유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언박싱은 더 재미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걸로 하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슬바슬바.